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와 톡톡톡. 오늘 제 17화로 조용한 올인 코리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하도 뭐 이 국회가 우리나라 많은 기관들 중에 가장 그 질이 떨어지고 무식하고 또 국익이 해롭고 가장 먼저 폐기돼야 될 집단이 국회인 같아서 특히 노동개혁법이나 뭐 이 테러방지법 또 북한인권법 이런 거 다루는 거 보면은 국회가 반드시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저도 살짝 미쳐가지고 오늘은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 정의당 지금 대표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막 전부 운동권 같은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좀 이렇게 21세기에 맞는 노동법도 유연성 있게 만들으라고 가서 앞에 기자회견하고 목도 좀 쉬고 그럼 성질 모드가 자기들도 성질 모드를 국민들에게 뭐 완전히 막 갑질하고 역정 부리는데 또 같이 국민들 가서 역정을 한번 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역정 좀 부리고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저질의 행동으로 맞서는 우리 조 대표님. 저는 조 대표님을 뵈면서요. 주요한 이 보수 우파의 집회 시위 현장에 항상 이렇게 주도하시면서 투쟁을 하시고 또 올인 코리아라는 인터넷 웹진을 운영을 하시는데 조 대표님은 지금 왜 이런 보수 운동에 언제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제가 대학 들어갔었는데 이제 데모하지 않을 80년, 81년, 82년, 83년까지 거의 데모를 하지 않았죠. 84년도, 3년도부터 서울대보다 아마 저희들 데모를 먼저 시작했었는데 이제 군사 정권 때 있었으니까 하는데 보니까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고 내가 6년 동안에 조교를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군중과 정치 종교라는 아마 굉장히 위대한 책이에요. 지금은 거의 절판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군중 선동, 좌익 선동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가 제 지도 교수였어요. 제가 조교를 6년 하다 미국 유학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군중과 정치 종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광우병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광주 사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군중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폴리티컬 릴리전이다. 그걸 하기를 이제 뭐 록펠러나 스칼라피노 이제 버클리에서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온 사람에서 선생 밑에서 조교를 했으니까 군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 민주화라는 그 이름으로 벌어지는 군중 선동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운동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쓸 때마다 그 책 조교로서 그 이름에 조영환 군의 원고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게 책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민주화는 해야 되는데 그 민주화가 오늘날 국회 모습처럼 북한에서 비판하지 않고 계급투쟁이나 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운동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학부 시절 때부터 내 지적 인프라스트럭처, 지적 이 구조 자체가 그런 된 거예요. 조영환 지금 대표님이 역대까지 톡톡톡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솔직히 지적인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통제받지 않는 군중들이 한마디로 독재나 이 정권의 폭력에 대항한다면서 스스로 폭력화되어 가면서 그 후유증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2008년에 광우병 사태도 났고요. 또 세월호 사태, 또 더 나아가서 국정원 댓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종교인들까지도 그야말로 정치적 종교화에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여기서 우리 조영환 대표님이 아마 우리 보수 아스팔트 출신들 중에서는 가장 가방끈이 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이건 오늘 이번에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경력에 보면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또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학력을 보유하셨습니까? 제가 그 전공이 신학이지만은 목사 과정을 한 번도 밟은 적도 없고 교인도 아니고 사실 과목을 걸어 놓았지만은 제 전공은 소셜 에틱스입니다. 사회윤리입니다. 예, 또 Religion and Society, 또 뭐 Social Ethics, 또 Area 4라고 해가지고 이제 Religion Society라든지 했었는데 저는 들었는 과목은 정치학 과목을 한 10과목 정도 최소한, 사회학 과목 10과목 정도, 윤리학 과목, 철학, 하여튼 뭐 심지어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정의론 과목을 이 후기 현대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그 다양한 과목들을 다 들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목표였지 다른 건 목표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버클리에서 이렇게 그 박사과정 수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저는 사실상 추방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사 정권 때도 학교에서 징계를 먹고 제가 그 휴학을 한 적이 있고 대학원 다닐 때 또 징계 먹은 사실도 있고 바른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독한 말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그때 9.11 사태가 터지고 2주일 뒤에 선생들 앞에서 한마디 했죠. 한마디 바른말 하는 운명과 근성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억울하지만 미국은 당해도 싸다는 한마디를 했죠. 그 뭐 아주 금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태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유태인들과 아랍인들의 싸움이잖아요. 이 모든 싸움에 들어가 보면은 종족적으로 그 사실상 십자군 전쟁이 그 종족적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덜 느리고 유태 세력이 이제 아랍을 지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렇게 아랍을 혹독하게 하니까 이제 뭐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이용해서 유태 세력이 아랍을 쑥대밭을 돌아가면서 이집트 만들고 이라크 만들고 이란 만들고 돌아가면서 그다음 시리아 만드는 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지식인으로서. 근데 정치적으로 하면 또 제 발언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아랍을 괴롭히면은 불교적으로 당해도 싸다고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중동 문제의 권한이 그 유대인의 이 통제를 받는 미국의 정권이 오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중동 문제의 후진성과 낙후 그다음에 분열 이런 부분들에 원죄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북한에서 무슨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 미국에서 말하면 안 되지, 한국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논문을 쓰도록 해놓고 나왔는데 제가 입국이 안 됐습니다. 입국이 안 됐습니다. 공개석상에서의 지금도 입국이 된지 안 된지는 내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바른말이 얼마나 바른말이라 하면 바른말인지 또 그것 사실은 정치적으로 바른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 특히 종교를 공부를 걸어놓고 했던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는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 조영환 대표님이 정치적으로야 한마디로 완전한 보수시고 또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미국 입장이고 팬이죠. 미국 팬인데 그렇지만은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벌렸던 그런 어떤 미국의 정책의 배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아는 만큼의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 제기와 박사학위를 맞바꾼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막 꿈도 많이 꿨죠. 그만큼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바른말이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 대충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 비싼 대가도 이 세상에 목숨을 바꾼 비싼 다른 말도 맞는데 나는 육체를 내가 그때 미국에서 공항에 나올 때 최고 기뻤던 거는 뭐냐면은 내 육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흑인들한테 성추행 당하지 않는 그 행복한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몇 가지 말하면 안 되는 금기가 있는데 당시에 9.11 발생하고 난 이후에 2001년에 그때는 이 애국에 저해되는 그런 어떤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으면 바로 그냥 이 보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지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제임스 트래피컨트라고 오하이오인가 하원 의원이 반 안티세마이티즘을 발언했다가 제가 그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곧바로 징역 한 20년 받았을걸요. 미국에서 몇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금기를 학문하는 사람이 학자 입장에서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나는 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학자들도 조금 금기해서 공익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가방끈이 기시고 이 지적인 분이 어떻게 이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뭐 교수직이라든지 연구직을 안 하시고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예일대학에서 학과목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학과목 이름이 Non-Violent Social Change라고 비폭력적 사회 변혁이라는 그 학과목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또 책 실러버스도 책 목록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헨리 토로라든지 또 톨스토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간디도 그렇고 간디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 목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생 한 명하고 내 한 명하고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버드로 옮길 때인데 두 군데 동시에 졸업하려고 1년 겹쳐가 생겼거든요. 그 다니면서 이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수업 받으면서 선생님 요거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거 써가지고 가지고 이제 같이 3시간 동안 수업 받고 이제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과목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Non-Violent Social Change라는 그 비폭력적 사회 변혁.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한국 사회를 비폭력적으로 한국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서구화되고 현대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렇게 되는 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될까를 목표를 가지고 나는 소셜 액티비스트가 되려고 거의 대부분의 공부를 아예 사회운동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론이라든지 또 후기 현대 사회로 성적의 다양성 때문에 호모섹슈얼리티라든지 에이즈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학과목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우리가 지금 그랜드 티오리라고 또 메타 티오리는 그랜드 내러티브를 해가지고 거대 담론이나 혹은 배후 이론 다시 이념이나 종교의 시대가 끝나면은 또 이렇게 아주 소프트한 걸 가지고 재밌게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회 윤리적 이슈들을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꼭히 좌익 우익 싸움을 하지 않아도 발생되어질 후기 현대 사회의 사회운동가로서의 그 안목이나 이론이나 또 주장들을 나는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는 학교보다도 학교는 이제 우리 내 지도 교수가 학교에서 바른 말을 해가 쫓겨나는 걸 보고 학교는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회운동가가 된 포커스 맞춰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우파 사회활동가입니다. 제 자신을 규정하죠. 이 소련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동구권 붕괴 이후에 각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나타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좌우 간의 이념 대립보다는 이 아주 다변화되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대중의 그 성숙성들을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핵심인데요. 조영환 대표님이 사회운동을 하러 미국의 하버드하고 예일을 다녔다.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그래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어디를 뭐 사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한국에 이제 논문 쓰게 해놓고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논문을 원래 비자를 못 받아가 못 들어가면은 홀더를 시게 주든지 아니면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디펜더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못 들어가서 못할 정도인데 그거를 터미네이트 한다 하는 것은 끝내게 한다는 예. 것은 그거는 사실상 엄청난 인권 폭력입니다. 그거는. 예, 그 정치적 보복을 한 거죠. 정치적 보복 수준입니다. 그거는 예. 한 인생을 남의 인생을 루인하게 디스트로이 하는 예. 거잖아요. 뭐 그것도 뭐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행복한 건데 그것도 사실 굉장한 폭력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화상 채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논문을 쓰고 디펜트 하면 요즘 이메일로 보내면 다 리뷰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국에 그래서 내가 2004년도인가 왔을 때 선거가 한 2달 남았잖아요. 예. 이제 왔으니까 예. 사회활동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활동가 한 가난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와 보니까 이게 효선이 미선이 사건을 보니까 바로 군중과 정치 종교 배운 거. 예, 그렇죠. 또 이게 토탈리테리안 에지테이션이 전체주의적 선동이 정말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2002년 대선 방향을 장갑차 사건이 예. 효선 사건이 보니까 예. 정말 그 뒤부터 이제 노무현 정권 내내 그 전성기였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전체주의적 나치 때 끝났던지 전 나치 비디오 다 봤거든요. 버클리스 구해가지고 예. 나치 때 비디오를 요즘 영화 보듯이 다 봤거든요. 그때 비디오. 인간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프로파간다에 네. 선동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얼마 구속으로 전락하는가. 얼마 예. 특히 지식인이 예. 지식인들이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선동에 더 취약하고 덜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는 그 나치 선동이나 북한 같은 거 보면 전체주의적 다시 말하면 정치적 광기라든지 정치 종교의 한계는 뭐냐면 배울수록 무식해진다는 거.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맞습니다. 당시에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 국가였고 철학과 신학하면 독일인데 꽃이 피는 세계 최고인데 거기에 독일 거의 한마디로 상류층, 중산층,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히틀러의 관기에 동참을 해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데 가담을 한 겁니까? 지식이나 윤리라는 게 얼마나 어느 순간에 되면은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학 교수, 교사, 신부, 저거 성녀가 이런 식으로 무식해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게 뭐 앞으로 택시 기사 타면은 대학 교수보다 훨씬 훌륭한 진실하고 정의롭고 애국적이고 공익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도 텔레비전 나온 것만 보면은 어느 제대로 된 놈이 눈에 안 보여요. 내 예일 하버드 버클리를 10년 공부한 사람이 봤을 때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많이 보면 뭐 김진, 황장수 한 서너 명 꼽을 거예요. 정말 이 방송에서 들을 만한 사람 이제 눈 뜨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 뭐 나라 종교됐으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20, 30년 죽자고 망하게 노력하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죽여달라고 30년 지랄 뻗으면은 신이 너 소원 들어줄게. 소원 들어줄게 하는 서비스 죽어라 이 자식들아. 우리 이제 그 한 20년 그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식인들 신문 기사보다는 조선일보 기사보다는 조선일보 댓글이 100배 위대합니다. 저는 우리 조영한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자든 우든 한쪽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득권에 봉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광기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박근혜 정부 서만도 광기를 한번 봅시다. 국정원 댓글, 또 안철수 현상, 또 더 나아가지고 세월호 이 침몰 이런 부분들이 다 광기였죠. 또 성완종이 폭로했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그 배우 유병헌이 죽었을 때
세월호 사건의 본질과 유병은 또 그를 둘러싼 부패 구조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비참함 또 성완종이 폭로한 대상에 대한 정오 이런 부분만으로 전부 다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군중 인간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웃기는 것은 뭐 종편이나 네. 또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보면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본질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TV에 나가서 이 말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던데 네. 안철수가 1억을 내가지고 이 마포에 사무실을 얻어서 한다는 게 안철수 스타일이 바뀌었다면서 온 언론이 하루 종일 떠드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제 하루만 자기 주식이 30% 상한을 띄었습니다. 19,100원이 올랐어요. 오늘도 더 올랐습니다. 자, 4만 원 하던 주식이 정치 선언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만에 이 8만 원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자, 안철수가 그 주식을 자기 재단이나 본인이 합쳐가 37, 8%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의 정치 활동을 자기가 아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 이런 우매몽매함이 통제되는 이렇게 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도 관기라고 저는 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좌우익 싸움도 아니고 하나의 세니티와 파나티시즘의 싸움이에요. 정신발작한 것과 광신주의, 광기의 싸움이에요. 아까 황양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글 하나 썼어요. 조선일보의 어색한 안철수 의원 띄우기. 본질이 그대로예요. 안철수는 옛날부터나 지금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원순의 불쏘시개일 뿐이고 문재인의 쓸모있는 바보일 뿐이에요. 그의 본질은 안 바뀌고 지금도 호남 세력에 쓸모있는 바보예요. 아까 무슨 교수가 뭐 호남 세력에 뭐라 그러는데 지금 막 띄우는 이유는 호남 세력에 쓸모있는 바보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간단한 판단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없는데 그걸 대놓고 조선일보에 있는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은 뭐 안철수가 드디어 또 한 번 바뀌었는데 바뀌긴 뭐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안철수는 더 사악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쓸모있는 바보가 됐는데 더 멍청한 바보. 예. 불쏘시개가 되는데 다 끄신 게 다시 한번 자기가 불쏘시개인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것은 나는 인간의 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은 그거 많아요. 뭐 우리 우파 농객들도 막 이상하게 돼간 이유는 바로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내 이 많은 그 글들 중에 굉장히 내가 요즘 최근에 의미 있게 자꾸 혼자 책은 안 읽어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지금 읽을 책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영어로 된 책은 좀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책을 읽고 싶은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어리석은 게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우파 농객들 중에 이상하게 돼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위 말해서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는 혹은 또 철학자는 자기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 지구가 폐기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인간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안철수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안철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뭐 유명하게 뜨면 뜰수록 본인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